제가 이거 잠깐만요. 과제를 어디까지 올렸었지? 아, 올렸구나. 5월 19일까지. 네, 제가 연휴 때 과제 하나 더 올렸거든요. 5월 19일까지 하는 두 번째 과제고, 네, 벌써 제출한 분들도 있네. 하여튼, 네, 5월 19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어, 좀 휴강 때문에 빠지는 수업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좀 그냥 수업 시간에 커버하는 주제를 좀 줄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녹화 강의라도 해가지고, 좀 그래도 부족한 주제까지 좀 커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녹화 강의가 좀 그런 게, 사실 그거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건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거를 찾아서 보실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화 강의를 조금 몇 개를 더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또 심지어는 우리 되게 지금 오늘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수업하잖아요. 저번 주 수요일에는 저 개인 사정 때문에 휴강하고 또 월요일에는 개교기념일이라서 쉬었는데 보아하니 이날이 대체 공휴일이 됐더라고요. 맞나?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볼게요. 29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29일이 대체 공휴일이고 31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비군을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5월 말에 한 주를 통째로 또 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때도 되게 수업을 많이 쉬고 지난주에도 좀 수업을 많이 쉬고 해가지고 그거를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녹화 강의를 몇 개를 더 올릴 예정입니다. 올리는 대로 제가 뭐 카톡이나 뭐 이런 데다가 말씀은 드릴게요. 네. 하여튼 그렇고, 어, 채팅이 있네. 작년도 수업 자료가, 잠시만요. 제 기억에는 그거를 제가 연구실 홈페이지에 올렸었던 것 같은데, 안 올렸나? 컴퓨터비전 안 올렸네. 작년도 수업 자료. 요거 제가 압축해가지고 올려서 말씀드릴게요. 작년 수업 자료. 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다가 여기다가 지난 학기 수업들을 정리를 해놓는데 2022년 봄학기에는 제가 이걸 아직 안 해놨네요. 네. 보통 슬라이드도 여기 다 올리거든요. 근데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에 빠졌던 시간을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요 수업, 그리고 요거랑 백프로파게이션 조금 하는 거. 왜냐면은 뉴럴 네트워크 수업을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백프로파게이션 되게 많이 배우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겸사겸사 한 번 더 듣는다 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랑 백프로파게이션 했고요. 결국에는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요거를 좀 설명을 하려고 뭐 내지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 되겠죠. 요런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구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했던 수업이고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뭐 어차피 오늘 좀 하긴 하겠지만 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가 좀 그래도 벡터 입력을 받긴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디멘셔널 리덕션 때 했던 것처럼 이 뉴럴 네트워크에다가도 이미지를 벡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인풋으로 넣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오늘 돌려보긴 돌려볼 거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의 기본이 되는 거는 얘잖아요.
CNN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죠.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갈 건데, 어차피 우리 컨볼루션은 강의 전반부부터 그냥 죽어라 하고 있었죠. 컨볼루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커널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이미지의 피처를 뽑는 거, 그런 거는 이미 해봤고, 뉴럴 네트워크도 이미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은 이제 CNN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딥러닝 파트로 넘어와서 계속 이미지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 좀 보고, CNN 구조 간단하게 보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뭐 새로운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을 하려고 하죠. 뭐 이미지에서 우리가 주어진 이미지로부터 뭐 적절한 프리 프로세싱도 하고, 이거 가지고 피처도 추출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결국 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의미 있는 뭔가 정보들을 추출을 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미지의 특징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 결국에는 그 이미지의 특징만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뭐 엣지나 뭐 코너 이런 거 보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컴퓨터 비전에서는 주어진 이미지나 비디오를 보고 뭐 물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상황을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특히나 요 파트 내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것들을 우리가 요즘에 딥러닝으로 대체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기존에 무슨 방법이 있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레코그니션 옛날에 뭘로 했지? 무슨 머신러닝 모델이 나오기 전에는 뭘 했는지 심지어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 최소 머신러닝 아니면은 딥러닝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들어갈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레코그니션, 뭐 오브젝트를 레코그나이즈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베리파이를 한다. 그냥 이거는 트루 폴스로 나오는 뭐 그런 질문을 던져본다 이거죠. 여기 뭐 주어진 영역이 택시냐 아니냐 라고 베리파이를 할 수도 있고. 잠시만요. 수업 중인데. 아씨, 누가 노크해가지고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카드사네요. 여러분들 신고학과는 지금 카드사가 돌고 있습니다. 문 열어주지 마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리파이를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디텍트,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하겠죠. 오브젝트 디텍션 할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주어진 어떤 오브젝트가 어디 있냐, 어디에 있냐, 이게 뭐 맞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그런 오브젝트 디텍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아이덴티파이는 베리파이랑 비슷하니까 넘어가고요. 여기는 카테고리제이션이라고 썼는데 뭐 클래시피케이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주어진 이미지 안에서 오브젝트들을 다 찾은 다음에 그게 무슨 종류에 해당이 되냐, 그런 것까지 해내는 거. 네, 여기에 레이블이 붙어있는 예제가 나와 있죠. 뭐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를 알아내는 게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미지의 전반적인 상황 자체를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딱 이미지 보면은 뭐 머릿속에 이미 다 판별을 하잖아요. 도로도 보이고 빌딩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차도 보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뭔가 번화가의 모습이다. 이런 거를 뭐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추론을 다 해내는데, 뭐 역시나 뭐 컴퓨터 비전에서도 마찬가지의 일들을 하려고 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보다는 여기로 넘어가죠. 결국에는 여기 하위 레벨에서부터 상위 레벨까지 가려는 그런 흐름들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 밑에서부터 지금 차곡차곡 올라와서 이제는 레코그나이즈를 해볼 거다. 이미지 같은 거를 인식을 해볼 거다. 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는 뭘 할 거냐면은 요거를 할 겁니다. 주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클래시파이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구역으로 제한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막 디텍트를 하고 뭐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주어진 이미지 한 장 통째로 이미지 하나를 보고
그 통으로 보고 그게 뭔지를 맞추는 어떤 태스크를 우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CNN이랑 뉴럴 네트워크 가지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뭐 그런 거를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일단, 네.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의 첫 번째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이 이미지가 체어다. 뭐 주어진 이 이미지가 개미다. 그런 거를 맞추는 거죠. 뭐 어떤 영역으로 특정 짓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림을 통째로 그냥 볼 겁니다. 뭔가 같은 사이즈의 이미지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맞추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그거를 할 건데 너무너무너무너무 유명한 그림이 있죠. 시간이 요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옛날이에요. 여기가 최신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이 마지막이긴 하네요. 어쨌든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너무너무너무 유명했던 챌린지가 있죠.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해서 심지어는 이거 위키피디아에도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봤어. 한번 볼까? 여기 위키피디아에 있습니다. 이미지넷이라는 챌린지가 있었는데 이게 누가 했냐면은 그때 어느 학교에 있었지? 하여튼 요분이 주도를 해서 만든 얼굴 이런 것도 뜨네. 이분이 주도를 해서 만든 챌린지고요. 뭐 아이디어는 2006년에 있었고 최초에 발표한 거는 2009년에 CVPR에서 발표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설명을 보면은 이미지넷 프로젝트는 데이터베이스인데 몇 개, 뭐 수백만 수천만 개의 이미지가 다 어노테이션이 달려 있어요.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레이블이 다 달려 있어서 뭐야 이렇게 많아? 카테고리가 이렇게 많고 뭐 되게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들 되게 많다. 그 클래스 하나당 최소 뭐 수백 장씩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요렇게 그 당시에 일단 막 알고리즘 뭐 이미지를 클래시파이를 하는 알고리즘이 많이 연구가 될 때였는데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을 학습하기 위한 대규모의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 교수님이 만든 어떤 데이터셋 그리고 그 데이터셋을 이용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챌린지를 우리가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2009년에 처음 발표가 됐다고 했죠, 데이터셋이. 그리고서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죠. 여기 탑5 에러입니다. 탑1 에러 아니고 5개를 맞추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다섯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5번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이미지를 보고 탑5를 추려낸 다음에 그 중에 정답이 있을 확률, 정답을 맞출 정확도. 그러니까 탑5 에러예요. 처음에는 에러가 거의 한 30%, 20%, 30%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여기서 한번 뜁니다. 이 알렉스넷이 결국에는 CNN이죠. CNN이 등장을 하면서 몇 년에서 몇 년이냐? 2011년에서 12년으로 넘어가면서 그 기존에 있던 그런 뭔지 모르겠다. 뭐 머신러닝 아니면 뭐 뉴럴 네트워크 있겠죠? 근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나오면서 여기서 한번 뜁니다. 에러가 한번 대폭 줄고요. 그리고 점점 줄었는데 이때는 뭐 전부 다 CNN을 기반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CNN을 기반으로 하면서 구조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 가다가 여기서 또 한번 뛰죠. 여기서 한번 뜁니다. 이때 이제 레즈넷이 등장을 하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딥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좀 뭐랄까 여기 레이어의 숫자를 보시면은 그냥 8개, 8개, 19개, 22개 하다가 자릿수가 달라지잖아요. 레즈넷에 보면서. 그래서 그때 레즈넷에서는 뭘 했길래 저렇게 레이어를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었으며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효과적으로 더 줄어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어찌됐던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CNN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CNN이 거의 뭐 끝을 봤다. 여기 유명한 거 나오죠. 뭐 VGG넷, 르넷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전부 다 CNN 기반입니다. 가보죠. 그래서 뭐 사실 이거 우리가
컨볼루션 할 때 이 그림을 설명을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네. 결국에는 우리가 컨볼루션을 여러 단계에 거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더 낮은 레벨의 피처에서 시작을 해서 더 국소적인 영역을 보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컨볼루션을 거듭해서 취하면 취할수록 더 높은 레벨의 정보를 우리가 추출을 하거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볼루션의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왜냐하면 우리 이미 컨볼루션 알고 있지만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 피처, 어떤 뭐랄까 뭐 버티컬 엣지, 뭐 호리즌탈 엣지, 코너 이런 거 우리가 특정한 커널을 이용을 하면은 여기 이미지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커널을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일종의 히트맵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피처 맵으로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주어진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그런 특징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한 단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커널을 사용을 해서 컨볼루션을 한 번만 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컨볼루션을 취해서 얻어진 피처 맵에다가 또 한 단계 더 컨볼루션을 취하면은 이제 한 번 추려진 피처 정보에 그 위에 컨볼루션을 한 번 더 취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피처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여기에 있는 이런 선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도형을 구성을 한다거나 뭐 우리가 뭐 자동으로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한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여기 이렇게 수직하고 수평하고 요런 엣지들로 이루어진 어떤 구조를 하나 만들다던가 그리고 또 이렇게 컨볼루션을 반복해서 쌓아가게 되면은 점점 더 복잡한 정보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피처들로 조합이 된 도형, 그 도형으로 조합이 된 어떤 물체, 뭐 그렇게 컨볼루션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복합적인 정보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하려고 했던 뭐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뇌과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도 로컬 리셉티브 필드라는 개념이 있더라. 뭐 LRF라고 줄여서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물체를 인식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여러 구성 단위를 쪼개 놓고 그것들을 조합을 해가면서 우리가 뭐 피처 맵을 생성을 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컨볼루션이 그걸 닮아 있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우리가 이 인풋 레이어,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요만한 크기의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을 취하면은 그 커널에 대한 피처 맵으로 우리가 아웃풋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얻어낸 피처 맵에서 또 요만한 크기의 커널을 적용을 하면은 또 새로운 피처 맵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요 위치에 해당이 되는 값, 여기에 영향을 미친 값은 여기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요만큼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 영향을 준 모든 픽셀은 여기에서는 더 넓은 영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커널의 사이즈만큼 그게 점점 누적이 돼서 위로 가면 갈수록 정보가 압축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오면 올수록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컨볼루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뭔가 높은 수준의 정보를 다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아까 여기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기대를 하기로는 그 CNN에서는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분명히 더 복잡해질 거다. 뭐 당연히 뉴럴 네트워크도 당연히 그러겠지만 컨볼루션에서는 특히나 더 그러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뭔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레이어를 쌓는데 뭐 끼케야 뭐 10개, 20개 정도밖에 못 쌓고 있었는데 그 어떤 한계를 해결을 해서 그 레이어를 되게 대폭 늘리는 걸 가능하게 해서 되게 높은 성능의 개선을 얻어낸 게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레즈넷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결국에는 뉴럴 네트워크는 뉴럴 네트워크인데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컨볼루션 레이어. 우리가 기존에는 그냥 우리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하면은 그냥 벡터가 주어져서 벡터가 나가는, 그러니까 1D에 텐서가 들어오잖아요. 그치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2D 이미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웃풋도 역시 2D의 피처 맵이 나오죠. 우리가 설정을 해놓은 그런 커널에 해당이 되는 뭐 피처 맵이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D를 바로 직접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RF라는 거를 마치 본따서 만든 뭐 나름 바이올로지컬리 인스파이어드 된 어떤 모델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특히나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잠시만요, 자꾸 뭐가 떠서요. 우리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으면은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웨이티드 썸을 구하잖아요. 여기서 들어오는 인풋에다가 웨이티드 썸을 구할 텐데, 이 곱해지는 이 웨이트를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얻어내잖아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웨이트를 조합을 했을 때 좋은 출력이 나오도록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웨이트가 사실은 뭐겠어요? 커널이 들어가죠. 커널. 모델의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커널이에요. 커널. 2D로 생긴 웨이트잖아요. 2차원으로 생긴 행렬 모양의 커널이 들어갈 텐데, 그게 결국에는 모델 파라미터가 되고, 그게 결국에는 뭐로부터 학습이 되냐면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이 되죠.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어떤 커널을 뽑아야 되는지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존의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 컨볼루션에 사용이 될 커널을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라고 막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만들면은 뭐 엣지 같은 거를 추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뭐 인터레스트 포인트 같은 거 어떻게 추출을 할 수 있다. 어떤 모양의 커널을 사용을 해야 되냐. 그거를 찾으려는 게 고전적인 방법이었는데, 결국에는 딥러닝에서는 이 커널을 데이터로부터 자동적으로 추출을 하죠. 어떤 피처를 뽑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로부터 좋은 피처를 자기가 알아서 학습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피처를 알아서 선택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역시 마찬가지로 백프로파게이션을 써야 되죠. 네. 그리고요, 뭐 이런 거는 이따 해봅시다. 네. 이따 해보면 알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컨볼루션에 대한 얘기는 뭐 다 넘어갈게요. 패딩 넣는 거 이런 거 우리 다 앞에서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컨볼루션 레이어도 동일합니다. 일단 커널이 필요하고, 그 커널도 사이즈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패딩을 옵션으로 줘야 돼요. 어떤 패딩을 줘서 이 사이즈를 유지를 시킬 건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트라이드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얘를 몇 칸씩 스트라이드가 나온 적이 있나? 앞에서 컨볼루션 할 때 스트라이드가 나온 적이 있나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스트라이드를 했나 우리가? 저는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아무도 채팅을 쓰지 않고 있어. 안 했어요? 안 했나? 스트라이드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의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 위치에서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컨볼루션을 취하고,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옆으로 갔죠. 바로 옆으로 가던가 바로 위로 가던가 한 칸씩 움직였어요. 한 칸씩.
앞에서 배웠던 컨볼루션은 어디로 가든 한 칸씩 움직이면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딩을 적용을 했을 때 인풋이랑 아웃풋의 사이즈가 동일하게 나오도록 얘기를 했었죠. 근데 스트라이드는 뭐냐면은 몇 칸씩 뛸 거냐예요. 몇 픽셀씩 뛰어가면서 컨볼루션을 계산을 할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컨볼루션은 원 바이 원의 스트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행방향으로 열방향으로 한 칸씩 뛰어가면서 우리가 컨볼루션을 취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드를 뭐 2 바이 1으로 주겠다. 그러면은 열방향으로는 오른쪽으로는 한 칸씩 갈 건데, 이 행방향 위아래로는 두 칸을 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번 컨볼루션을 취했다면은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두 칸을 띄어서 여기로 가겠다. 이렇게 스트라이드를 2를 주겠다. 두 칸 뛸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스트라이드라고 부르고요. 이따 나중에 저기 파이썬 가가지고 준비했던 것 같은데, 네, 파이썬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스트라이드를 적용을 하면은 이미지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냥 원 바이 원 스트라이드 하면은 당연히 이미지의 크기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우리가 스트라이드를 두 칸씩 띄면은 이미지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고, 세 칸씩 띄면은 3분의 1로 줄어들고, 네 칸씩 띄면은 4분의 1로 줄어들고 하는 그런 스트라이드를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컨볼루션을 취하려면은 우리가 명시를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커널, 특히 커널의 사이즈를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알아서 학습을 하겠죠. 패딩을 뭘 적용을 할 거고, 스트라이드는 얼만큼 줄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옵션으로 주면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죠. 아, 스트라이드 여기 나와 있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호리전탈한 스트라이드를 두 칸씩 줘서 지금 여기서 구했지만 그 다음에는 두 칸을 띄어서 컨볼루션을 취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가로 방향으로도 두 칸씩 띄었기 때문에 여기 맨 첫 번째는 여기서 구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디서 구했다? 두 칸을 띄어서 여기서 구하고 있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의 사이즈가 원래는 픽셀이 8개였는데 4개로 줄었죠.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스트라이드를 하고요. 뭐 피처면 뽑는 거는 이미,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커널을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커널을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어진 이미지에 있는 어떤 피처가 뽑히는지가 결정이 될 텐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얘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데이터를 가지고 넣어주면은 어차피 커널은 알아서 학습을 할 거니까, 모델의 파라미터니까 얘가. 그래서 네, 알아서 해준다. 뭐 그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네요. 요 얘기 이따 파이썬 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내가 막 지나가고 있나?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자면은 컨볼루션을 뭐 3단계를 거쳤다. 근데 우리가 얼굴을 인식하는 문제였다고 쳐요. 우리가 얼굴을 인식하는 문제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점점점 차곡차곡 거침에 따라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커널을 결국에는 다시 이미지로 환산을 시켰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냐, 뭐 그런 걸 봤더니, 여기 레이저 포인터가 있더라. 여기라고 하면 이제 이걸 쓰면 되더라. 여기 첫 번째 레이어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커널들을 다 모아봤더니 이렇게 생겼대. 이게 뭐예요? 주어진 얼굴에 있는 로컬한 피처들이잖아요. 뭐 눈매라던가, 뭐 하여튼 뭐 눈에 있는 되게 로컬 피처, 코에 있는 로컬한 피처들, 입에 있는 되게 국소적인 특징들, 그런 게 첫 번째 레이어가 담당을 하고 있는 피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좀 이웃해 있는 거랑 조합을 해가지고 조금 더 복합적인 형상을 갖기 시작하죠. 뭐 눈의 어떤 형상, 코의 모양,
입의 모양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게 여기 두 번째 레이어였고, 결국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제 또 여기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또 얼굴의 형태, 전반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레벨마다 담당을 하는 그 어떤 피처의 수준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성능을 내게 됐던 거죠. 그게 뭐 뿐만 아니라 얼굴에서도 그렇고, 뭐 자동차를 인식하자, 뭐 코끼리를 인식하자, 뭐 이런 거, 가구를 인식하자, 다 뜯어봤더니 이렇게 각각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이 담당을 하는 그런 피처들이 관찰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CNN을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설계를 많이 합니다. 여기를 딱 기준으로 해서 주어진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번 취하고, 우리가 풀링이라고 해서 풀링 일단 빼고 설명합시다. 그래서 컨볼루션을 취하고 우리가 적절히 스트라이드를 줘가면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좀 줄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 컨볼루션을 이용한 피처 맵이 5개가 선정이 된 거 보니까 총 5개의 커널을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이미지에다가 1번 커널을 적용을 해서 피처 맵 하나 얻고, 2번 커널 적용해서 또 피처 맵 하나 얻고,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총 5개의 피처 맵을 얻어냈어요. 풀링 건너뛰고 또 이제 적당히 스트라이드를 줘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좀 더 줄였고, 대신에 좀 더 많은 커널을 사용을 했어요. 몇 개인지는 뭐 세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점점 뭐 더 높은 차원의 피처들을 이렇게 추출을 해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이 뭐 결국에는 2차원 행렬들이 여러 개가 쌓여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벡터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우리 디멘셔널 리덕션 해서 했던 것처럼 그냥 픽셀 사이의 관계 같은 거 다 깨버리고 그냥 다 독립적인 값으로 하나로 쌓아버리면은 벡터로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담당을 하는 부분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마무리를 할 테니까, 이제 그 부분은 네, 여기서 벡터로 전환을 한 다음에 나중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랑 소프트맥스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로 마무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강의 그거에 트랜스퍼 러닝이 있었나? 어떻게 보면은 트랜스퍼 러닝이랑도 좀 연관이 되는 게, 여기 앞단에서는 CNN이 이미지로부터 피처를 추출을 하는 부분을 담당을 하는 거고, 여기 뒷부분에서는 결국에는 그렇게 이미지로부터 추출된 피처들을 가지고 디시전을 내리는, 추론을 하는 영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트랜스퍼 러닝이랑도 관련이 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네요. 어쨌든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딥러닝 파트에 오면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아요. 솔직히 CNN을 처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은 여러분들 어디 다른 데서 잘 들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지난 시간에 했던 뉴럴 네트워크나 백프로파게이션도 마찬가지고 CNN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제 막 딥러닝 파트는 그럴 거예요. 막 요 수업에서도 조금 듣고 여기 수업에서도 조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겹치는 부분들이 그렇게 생길 텐데, 뭐 겹치는 내용은 겹치는 내용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새로 듣는 거는 그냥 새로 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물 한 컵만 떠오고 파이썬으로 갈게요. 녹화 잠깐만 멈출게요. 그런데 약간 역시나 이 컴퓨터 비전 개강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컴퓨터 비전 전공은 아닙니다. 네. 제가 이미지 가지고 막 뭐 하고 이런 거를 전공을 하진 않아가지고 저도 공부해서 아는 거라. 네.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저희 수업 막판에는 뭐 할 거냐면은 저희 랩에 대학원생들한테 좀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놨거든요. 이미 개강할 때 부탁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뭐 한 3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컴퓨터 비전을 전공을 하진 않지만 저희 대학원생들은 컴퓨터 비전을 전공을
전공 분야로 하고 있어서 진짜 요즘 거, 진짜 최근 거 그것 중에서 이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 그런 것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해놔서 이제 거의 종강 무렵에 이르렀을 때 그때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세미나 같은 형식으로 해서 수업 대신에 그런 거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거 어차피 그 구글 시트에다가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딨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건데 여기에 이미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 비전 쭉쭉쭉쭉 가고 있는데 여기 녹화 강의 올릴 거 올려놨고 이 리지듀얼 러닝에서 아마도 아까 봤던 레즈넷을 할 거고 트랜스포머도 하고 욜로도 좀 할 수 있으면 해보고 뭐 겐도 해보고 여기 어드밴스드 토픽으로 일단 3개를 잡아놨는데 이거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휴강이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기말 프로젝트도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슬슬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이거 뭐 따로 발표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뭐를 어떻게 시켜야 되나 하여튼 고민 중입니다. 하여튼 여기 어드밴스드 아 잠깐만 29일 휴강 아니야? 그럼 이거 적당히 뭐 요거랑 자리 바꾸든가 해가지고 이거 뭐 그냥 임시로 해놓는 겁니다. 뭐 저렇게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네. 아 휴강이 너무 많아.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정리해 놓겠습니다. 취소되나? 되네. 아 휴강이 하나 더 늘었지. 네. 뭐야 윤주는 왜? 뭐가 네예요? 윤주 왜? 29일 빨간 날이라며. 29일 빨간 날이라고 공문 왔던데? 네, 29일 대체 휴일이래요. 내가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얘기 안 했나? 29일 날 빨간 날이래요. 나는 그냥 수업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대학원생들은 수업하지 않아요? 근데 빨간 날에 수업하는 건 좀 그래가지고 네, 29일 휴강이래요. 네. 휴강이래요라고 휴일이래요, 휴일. 네, 휴일이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29일 휴강입니다. 대체 공휴일입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군을 옮길까도 생각 중이에요. 예비군 그냥 방학 때 하는 걸로 좀 찾아볼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작할게요. 오늘은 어디를 일단 요거는 그냥 가져옵시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셋을 불러올 겁니다. 우리 그때 디멘셔널 리덕션을 할 때 봤던 손글씨 데이터. 그때 이렇게 손글씨 써져 있고 그거에 대한 레이블이 달려 있었는데 디멘셔널 리덕션 할 때는 레이블은 안 썼죠. 그때는 그냥 요 인풋만 가지고 디멘션 축소를 했었는데 오늘은 요거까지 써가지고 학습을 돌릴 겁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셋을 불러올 거고 요거까지 가져와야지. 뭐 이미지 디멘션 뭐 행이랑 열이랑 받아올게요. 이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뭐 알아서 실행하겠죠. 전 처리까지 여기 갖고 와야겠다. 디멘션 받아오고 이거는 그냥 그 원래 인풋을 보면은 보통 이미지가 우리 많이 다뤄봤지만 0부터 255까지 8비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0에서 1 사이에 실수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8비트로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실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0에서 1 사이로 그냥 노멀라이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프로세스라고 해놓긴 했는데 뭐 그렇고요. 이거까지 갖고 옵시다. 잠시만요. 왜 자꾸 알람 와. 그리고 레이블이 여기 나오는 레이블이 뭘로 돼 있냐면은 인티저로 들어와요. 그냥 0부터 9까지 정수였나? 뭐 1부터 10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10개의 정수로만 표현을 하는데
그거 카테고리로 바꿔줘서 나중에 그 뭐야 뉴럴넷이나 CNN 같은 거 돌릴 때 레이블이 호환이 되도록 여기서 바꿔주는 겁니다. 네. 넘버 오브 클래스를 설정을 해야 되네. 이거까지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전 처리를 돌려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뭐를 사용할 거냐면은 풀링을 하죠 봅시다 오늘. 일단 시퀀셜 해가지고 레이어 피드포워드로 그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쌓아가는 거를 만들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레이어 종류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드롭아웃 오늘 안 갖고 왔는데 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만들 거고 그리고 플래튼도 하나 둘 거예요. 이거 나중에 그 2D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벡터로 바꿔버릴 때 그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얘기하는 거 안 들리죠? 밖에 엄청 시끄럽네. 그리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도 이렇게 불러올 겁니다. 네, 요거는 그냥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용한 뉴럴 네트워크 용이고요. 얘는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사용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뭐 할 거냐면은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가지고 해볼 거고 비슷하게 CNN을 만들어서 해볼 겁니다. 두 개의 파라미터를 비슷한 숫자를 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의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그냥 풀리 커넥티드만 가지고 성능을 냈을 때랑 컨볼루션을 이용을 할 때 그때 과연 성능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네, 해볼게요. 요거 가지고 올 건데 프리 프로세스 다 돌렸고 이거 따라 할까요? 따라 해봅시다. 모델을 하나 만들 건데 역시 시퀀셜하게 만들 거고요. 여기에다가 레이어를 하나씩 추가를 할게요. 일단 인풋으로는 뭐가 들어올 거냐면은 요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로우랑 컬럼 그러니까 2D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거를 뭐 하고 시작을 한다? 1D 벡터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 제 기억에 28x 28짜리로 들어오는데 그거 그냥 784로 바꿔놓고 시작하자. 그리고 가로 하나 뺐나?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로는 풀리 커넥티드 200개를 줄 겁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그냥 렐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할 건데 이제 디시전 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넣어주고 이제 개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의 개수만큼 주면 되겠죠. 그렇게 모델 만들어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플래튼을 했으니까 디멘션이 784가 됐죠. 원래는 28x 28짜리 이미지로 들어온다 했는데 그거 플래튼 해버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뉴런 200개 들어있고 두 번째 레이어에는 뉴런이 100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라미터를 대충 한 16만 개 정도로 맞춰서 만든 모델이에요. 나중에 CNN도 파라미터 한 16만 개로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요거 가져올래. 그래서 학습을 돌릴 겁니다. 학습을 돌리는데 일단 로스로는 MSE 넣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넣고 매트릭으로는 애큐러시 보여줘. 인풋 아웃풋 넣고 배치 사이즈 아까 설정했거든요. 배치 얼마 했지? 여기 128로 설정했네요. 배치 사이즈 넣고 에폭도 설정했고요. 출력 매번 하는데 밸리데이션은 테스트 셋 가지고 밸리데이션 하자. 돌려보겠습니다. 돌아라. 그럼 막 출력이 되고 있죠. 에폭을 20번으로 해놨구나 내가. 아직 조금 돌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밸리데이션 애큐러시 볼게요. 테스트 셋으로 돌린 애큐러시 대충 한 80%, 81%뭐 요 정도 돌고 있죠. 에폭 좀 많이 해가지고 돌려놓고 밑에 거 한번 해보고 있읍시다. 얘는 돌고 있으라고 하고 우리는 밑에 CNN 한번 해볼게요. 저거 출력하는 건 이따 보여줄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데
아, 이거 점점 내려가고 있겠구만. 아, 거참 귀찮네. 좀만 기다립시다. 아, 됐다. 배치 사이즈는 동일하게 하고 에폭은 제가 좀 그 학습하는 시간 차이가 나가지고 에폭을 좀 줄였던 것 같아요. 뭐 어찌 됐든 간에 봅시다. 여기 있다. 요거 가지고 올게요. 뭐 하는 거냐면은 이 그 입력이 원래 뭐 6만 개 바이 28 바이 28로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한 차원을 그냥 더 추가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나중에는 이 디멘션 얘기할 때 그 뭐야 중간에 디멘션 얘기할 때 더 얘기를 할게요. 일단 여기 그냥 한 차원 그냥 3차원 원래 디멘션 요건데 6만 바이 28 바이 28짜리인데 거기 1 하나 더 추가해서 지금 4차원짜리 텐서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왜 그렇게 했는지 뒤에서 좀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역시 CNN 모델 만듭니다. 아이고, CNN 모델 만들 건데 시퀀셜하게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근데 커널은 50개를 둘 거예요. 아까 뉴런의 개수를 200개를 둔 것처럼 여기도 커널을 몇 개를 둘지를 정할 수 있고 커널 사이즈를 5x5로 만들게요. 뭐 이거 뭐 커널 사이즈 맘대로 하시면 돼요. 스트라이드도 2x2로 줬네요. 그리고 뭐 뒤에 더 했나? 뒤에 더 한 게 있구나. 이거 그냥 가져옵시다. 귀찮아 쓰기. 스트라이드도 주고 그리고 패딩을 줬는데 이거 뭐 줘도 되고 안 주면은 그냥 디폴트로 들어갈 거고 액티베이션 펑션 그냥 아까랑 비슷하게 렐루를 줘봤어요. 그리고 인풋 쉐입은 뭐 들어온다? 28 바이 28 바이 1로 들어올 거예요. 그게 6만 개가 들어올 거예요. 맥스 풀링 뺄게요. 그냥 쿨링 없이 해볼게요. 두 번째도 컨볼루셔너 레이어를 하나 둘 건데 이번에는 커널 100개 커널 사이즈는 좀 더 작게 스트라이드는 안 줘서 이때는 이미지 사이즈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요때는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헤딩도 주고 액티베이션 펑션도 주고 인풋 쉐입은 알아서 계산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래튼 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3차원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 벡터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연결을 해서 마지막에 서머리 하고 끝낼 겁니다.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파라미터 내가 이렇게 많이 줬다고? 맥스 풀링을 내가 빼가지고 파라미터 많아졌구나. 이거 더 크게 해볼게요. 18만 개? 요거를 4x 4로 줄일까? 그래도 18만 개네? 커널을 줄였는데? 아, 별로 안 줄겠구나, 그러면. 네, 18만 개로 해봅시다. 네.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거쳤을 때, 얘가 7x 7x 50짜리로 디멘션이 나오잖아요. 이 앞에 있는 7x7은 왜 그렇게 나왔냐면은, 처음에 28x 28짜리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스트라이드를 4x4로 줬어. 그러니까 4칸씩 뛰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로 세로로 다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7x7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7x7의 피처 맵이 50개가 생기겠죠. 커널을 50개를 썼으니까. 그래서 7x7x 50이 된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입력으로 28x 28x 1을 줬습니다. 흑백이어가지고 채널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디멘션을 맞춰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두 번째, 이때가 또 스트라이드가 2x2로 들어오니까 절반으로 줄어들 텐데 뭐 이때 절반 딱 안 떨어지니까 그때는 뭐 나름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4x4로 줄어들고 커널을 100개를 뒀으니까 여기 100 되는 겁니다. 뭐 여기를 만약에 200개로 늘리면은 여기가 200으로 늘어나고 파라미터도 그만큼 많아지겠죠. 공평하게 해볼까? 요러면은 좀 비슷하네.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플래튼을 하게 되면은 여기 4x 4x 90짜리가 있잖아요. 4x 4짜리 행렬이 90개가 쌓여 있는데 그거 벡터로 만들어 버리니까 1440 차원짜리 벡터가 하나 튀어나오겠죠. 4 곱하기 4 곱하기 90 해가지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100개짜리 10개짜리 그리고 소프트맥스 해서 끝납니다. 요거를 똑같이 돌려봅시다. 돌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왜 로스 다른 거 줬냐? 저기도 로스 딴 걸로 줘서 다시 돌려봐야겠다.
최대한 공평하게. 여기 보이세요? 에폭 5번밖에 안 돌았어요. 배치 사이즈 동일했단 말이에요. 에폭 5번 돌았는데 밸리데이션 애큐러시 시작할 때 64%였고 이게 쭉쭉쭉 올랐어요. 아직 여기도 아마 아직 수렴 안 한 것 같긴 한데 파라미터 숫자는 비슷했잖아요. 16만 개.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그 이미지의 공간적인 그런 정보를 배제하고 아까 위에서는 그냥 이거를 벡터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냥 그 벡터에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가지고 그냥 추론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똑같은 동일한 숫자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뭐야 엄청 높아졌어. 뭐야 로스 펑션을 달리해서 그런가 봐. 얘도 잘 나오네요. 얘도 잘 나옵니다. 16만 개 정도면은 얘도 잘 나오더라. 아까 로스가 달라서 그랬나 봐. 그러게 별거 없네요. 이거 지난 학기에는 그래도 파라미터 비슷한데 CNN이 더 잘해요 라고 결론 짓고 끝냈는데 이거 로스가 달라서 그랬나 봐. 네. 어쨌든 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한 거여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도 잘 나오나 봐요. 네, 그랬던 것 같고 모르겠다.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뭐 이번에 과제로 나왔던 그 시파 데이터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더 어려울라나 모르겠네. 어쨌든 엠니스트는 그냥 뭐 데이터 6만 개 가지고 10개 클래스 구분하기였는데 요거는 잘 나옵니다. 요것도 한번 에폭 좀만 더 늘려가지고 해볼게요. 얘 몇 프로까지 나오나 봅시다. 요거 빼고는 이제 그냥 보여주는 건데 보여주는 것도 미리 한번 복사만 해놓읍시다. (93%) 아까 95까지 나왔었나? 그쵸 95%? 다 잘하네 그냥. 이것도 95%까지 가겠네요. 네. 대충 이렇게 되더라. 그냥 기다린 김에 끝까지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컴퓨터가 열일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셋에 10,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 샘플만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실제로 이미지 직접 보여주고 그 프리딕트한 레이블도 보는 거예요. 보면은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요거 숫자 7 맞죠? 이거 레이블 그냥 기존에 주어졌던 레이블이 아니라 방금 모델에다가 입력 넣어가지고 프리딕트를 시킨 그 레이블이에요. 또 실행해보면 랜덤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또 7 나왔네. 6, 뭐 1, 8, 3, 1. 뭐 이런 거 잘 하네요. 원래 의도했던 건 이건 아닌데. 어쨌든. 네, 그래서 뭐 파라미터 개수 그냥 비슷할 때 뉴럴 네트워크랑 CNN이랑 둘 다 해봤고요. 그래도 이거는 데이터셋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뭐 둘 다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학기에 하게 된다면은 좀 다른 예제를 가지고 와야겠네. 하여튼 해서 오늘 그러면은 CNN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토픽들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